이 물건의 경우에도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. 그래서 제 추측건대는 많은 사람들이 피하지 않을까. 근데 실제 내용을 잘 들어보면 전혀 위험하지 않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경매광장입니다. 오늘 경매 사건은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권리 분석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. 경매에 있어서 이제 권리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. 하나는 잘못 분석해서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. 또 하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위험이 없다. 그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하는 그런 경우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 물건의 경우에도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. 그래서 제 추측건대는 많은 사람들이 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. 근데 실제 내용을 잘 들어보면 전혀 위험하지 않다.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사건 자료인데요.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.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은요. 1차 때 한번 유찰이 돼서 현재는 2차 매각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물건의 경우 앞에서 권리 분석이 좀 복잡해 보인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. 바로 이제 그 내용이 임차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. 첫 번째 항목을 보면은 박혜모 씨가 지금 현재 임차로 되어 있는데 전입일자가 23년 3월 13일입니다. 요 말소 기준 권리 일자가 2022년 6월 21일로 되어 있는데요. 그렇다면 이건 후순위 임차인에 해당이 되죠.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아니모 씨인데요. 전입일자가 2022년 6월 10일입니다. 그러니까 아니모 씨는 전입일 기준으로 보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. 그리고 그 아래에 신한은행이 나와 있는데 요 신한은행과 아니모 씨는 어떤 관계냐? 이런 관계입니다. 아니모 씨가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습니다. 그리고 그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발행 채권을 모두 신한은행에다가 양도를 합니다. 그 임대차 보증금은 여기 보시면 2억 5천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죠. 그 2억 5천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발행 채권을 안희모 씨가 신한은행에다 다 양도를 해서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발행 채권은 신한은행에서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이 신한은행은 임대차 보증금 양수인의 입장에서 배당 요구를 지금 하게 되는데요. 바로 이제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. 2024년 7월 5일 날 배당 요구를 합니다. 자, 여기까지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물건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. 여기에는 선순위 임차인 아니모 씨가 있고 그 임대차 보증금 발행 채권은 신한은행에 양도가 됐는데 신한은행에서 선순위 임차권자의 지위에서 선순위 임차 보증금에 기해서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인데요. 따라서 낙찰가가 2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임차 보증금을 다 변제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다만 낙찰가가 만약에 여기에 부족하게 되면은 나머지 미변제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받은 사람이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물건의 경우에는 2억 5천만 원 이하로 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요. 여기에는 아주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. 어떤 내용이냐면 이 물건에 대해서 이 선순위 임차권이 성립된 이후에 집주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. 그 추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안희모 씨가 대출은행에다가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서 주게 됩니다. 자, 그 내용이 이제 이 아래에 나와 있는데 곧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무상거주 확인서라는 게 뭡니까? 이런 내용이잖아요. 나는 이 집에 살고 있지만 임차인이 아니고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종의 사실 확인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. 또 다른 하나는 진정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서 대출은행에다 제출하게 되면 결국은 임차권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. 정리하면 무상거주 확인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. 하나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실확인서.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임차권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그러한 단독적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여러분 당연하지만 권리 포기는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의 경우 과연 안희모 씨가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임차권 내지는 임차보증금 발행 채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느냐, 그런 자격이 있느냐, 이 부분인데요.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안희모 씨는
신한은행에다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다고 그랬죠. 그러면 아니모씨에 있는 것은 빈손입니다. 포기할 게 없어요. 그런 사람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한들 그런 무상거주 확인서는 누구에게?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.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. 그래서 그런 것을 믿고 대출해 줬다고 했을 때는요, 그 대출 금융기관은 신한은행에다가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. 그럼 입찰자 입장에서 어떨까요? 입찰자 입장에서 이 자격 없는 아니모씨가 작성한 그 무상거주 확인서를 믿고 낙찰을 받았을 때 과연 임차 보증금의 부담을 인수하지 않을까요? 그렇지 않죠.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물건의 경우에는 이 부분과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만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. 바로 이제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. 자, 이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. 여기를 보시면 신청 채권자로부터 임차인 안희모의 거주 불명자 초본, 요게 이제 제출이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. 이 임차인 안희모 씨가 현재 주민등록표상 거주 불명자로 등록이 됐다라는 사실이 지금 현재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내용입니다. 이 거주 불명자라는 것은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현재 여기에 지금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제 점유를 이탈해서 현재 소재가 불명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만약에 이 거주 불명자 등록에 다른 착오가 없다면 결국 안희모 씨는 현재 이 집에 살고 있지 않다. 점유를 이탈했다라는 것이죠.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비록 선순위로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취득하기는 했지만 이미 그 사이에 점유를 상실했으니 임차권의 대항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낙찰자는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을 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부담 이런 것을 떠안을 염려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그 무상거주 확인서를 토대로 해서 대출한 대출금융기관도 신한은행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는 이 안희모 씨가 작성 제출한 무상거주 확인서 이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요. 그것과는 별개로 안희모 씨가 점유를 이탈함으로써 대항력을 상실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권리관계가 크게 뒤틀어졌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. 자, 방금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.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자, 이 물건의 경우에는 안희모라는 선순위 임차인이 일단 있었습니다.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신한은행에 양도가 되어 있고요. 그런 상태에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. 다만 이 무상거주 확인서는 이 권리 없는 자가 작성한 것이라서 임차권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. 따라서 선순위 임차권이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과는 별개로 점유를 이탈했기 때문에 대항력은 그로 인해서 깨졌고 따라서 이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은 임차보증금의 부담을 인수할 필요가 없다. 그러니 현재 1억 7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. 그 이하로 떨어져서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추가 부담이 없는 그런 안전한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내용을 다 드려봤는데요. 역시 이 권리분석이라는 것은 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. 하나는 진짜 위험한 것은 피하고 또 하나는 겉으로는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상 전혀 위험이 없다.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.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. 이런 의미에서 권리분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